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트 칼라링의 박태현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탈색약 잘 바르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나눠볼까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탈색약 어떻게 바르는 게 좋을까 하고 제가 이렇게 세 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탈색이라고 하면은 컬러를 내가 바탕에 남아있는 색을 내가 원하는 컬러를 넣어주기 위해서 빼는 걸 얘기하죠. 근데 이제 탈색처럼 컬러를 빼는 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탈색, 그리고 두 번째는 가운데에 보시는 것처럼 탄력,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샴푸 브릿지를 들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오늘은 탈색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탈색제 주요 성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염색하고 탈색하고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원하는 결과 자체가 다르죠. 염색 같은 경우는 색상을 입히는 것, 그리고 탈색제는 색깔을 빼는 것인데, 그러면 왜 탈색제는 모발에 남아있는 그러한 인공염료 또는 자연 색소를 과감하게 빼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제가 적어 놓은 가운데에 위치한 광항산 암모늄, 그리고 왼쪽에 있는 광항산 칼륨, 여기에 산화제가 더해지면서 강력한 탈색력을 가지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연모제에는 이러한 성분이 없겠죠. 광항산 암모늄, 광항산 칼륨은 없고 염료와 그리고 알카리제,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수많은 이름의 염료들이 들어가는데요. 뭐 파라펜, 디아민 아미노페놀, 크로시놀, 레조시놀 뭐 등등 엄청나게 많은 염료들이 들어가는데, 탈색약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과항산 암모늄, 과항산 칼륨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탈색약과 산화제의 비율이에요. 이게 굉장히 탈색을 잘하는데 중요한 부분인데요. 맨 왼쪽에 여러분들 1대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탈색약마다 여러분들 그 표준이 되는 비율이 다르긴 해요. 그리고 각 회사마다 추구하는 탈색약과 산화제의 비율이 다르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 염색 기술 강사로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탈색약에 나와 있는 그 비율이라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탈색약의 비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강렬하게 빠질 수도 있고, 또 부드럽게 빠질 수도 있고, 천천히 빠질 수도 있고, 빠르게 빠질 수도 있는데, 그게 산화제와 가루로 되어 있는 일제 또는 크림으로 되어 있는 일제 탈색약이 어떤 비율로 혼합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대3을 저는 표준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도포성이 좋고 가장 이상적인 비율인데요. 보통 탈색제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시간이 30분에서 40분이라면 가장 표준이 될 수 있고 정확하게 탈색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비율을 1대3이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로 넘어가면 제가 1대2라고 적어놨는데요. 염색약하고 재밌게도 반대인 부분이, 연모제 같은 경우는 밝은 색을 연출을 하기 위해서 산화제의 양을 늘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색깔이 더 밝게 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어두운 명도보다 밝은 명도에는 산화제의 양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탈색약은 반대입니다. 탈색약은 제가 아까 표준으로 제시했던 1대3의 비율에서 산화제의 비율을 낮춰주면은 보시는 것처럼 모발을 강하게 탈색하고, 오히려 그런 대신에 탈색은 잘 되고 그리고 색은 잘 빠질 수 있지만은 손상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점만 봐도 산화제의 양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탈색력은 강해졌네? 탈색력이 강해졌다는 건 오히려 더 밝아진다는, 또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모제하고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1대4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모발을 부드럽게 탈색하고 그 다음에 약하게 탈색할 때 사용하는 비율이에요. 1대4, 1대5, 1대6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 산화제 비율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회사마다 1대2로 정해놓기도 하고 1대3으로 정해놓기도 하고 1대4로 정해놓기도 하지만, 각 회사의 비율 플러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게, 산화제의 양이 줄어들면은 오히려 더 강하고 모발 손상이 크고, 산화제의 비율이 늘어나면은 오히려 부드럽고 약하게 탈색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강력하게 악성 염료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고객의 모발이 부드럽고 약하고 가늘다면은
산화제의 양을 오히려 더해서 부드럽게 탈색을 하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영양제도 들어가고 모발을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제품들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기본이 되는 출발점에서 내가 강하게 뺄 것이냐 약하게 뺄 것이냐 이 부분을 산화제의 양으로 결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탈색약을 바르는 방법과 그리고 바르는 순서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셔야 될 게, 탈색을 한다는 거는 염색에 비해서는, 그리고 펌어에 비해서는 모발 손상을 조금 더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기연모 쪽에 해당되는, 모발 끝 쪽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에 클리닉 처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도포하는 PPT라든지 아니면 케라틴이라든지 각 회사마다 전처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오는 제품들을 충분하게 도포해 주시고, 그리고 탈색제 자체에도 혼합할 수 있는 영양제들을 플러스 해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탈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때 문제가 영양제가 너무 과도하거나 모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클리닉 제품들 너무 많이 넣어주면은 모발은 부드럽고 덜 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탈색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율도 그 회사에 맞게 그리고 모발에 맞게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20% 이내에서 영양제를 투입을 합니다. 탈색을 할 때 참고해 주시고요. 자, 탈색을 할 때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두피를 떼고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두피 부분을 살짝 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전체를 도포를 하는 거죠. 자, 두피 외에 나머지 부분을 도포를 하고 나면은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그러니까 염색 같은 경우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후면은 뿌리 부분을 연결할 수가 있는데, 탈색 같은 경우는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주면은 어느 정도 색소가 빠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탈색이 되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남아있는 두피 쪽을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뿌리 쪽을 연결하시면 되는데, 이때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뿌리 쪽에 도포를 하실 때는 영양제를 가능하면은 탈색약과 영양제를 1대1에 가깝게, 그러니까 남은 탈색제가 있다면 거기에 오히려 혼합이 가능한 영양제를 과도하게 조금 더 많이 투입을 하면은 훨씬 더 두피 자극을 줄이면서 탈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뿌리 쪽은 여러분들 탈색약이 닿기만 해도 굉장히 노래지고 많이 밝아지거든요.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탈색제를 도포할 때 내가 준비한 그대로 뿌리까지, 두피까지 도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방금 표시한 뿌리 부분 같은 경우는 영양제도 추가로도 투입을 하되, 투입을 함으로 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탈색을 할 수 있고 두피 자극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노리는 목적은 뭐냐면 두피 쪽이 너무 과도하게 노랗게 나오거나 너무 빨리 나와서 내가 전체적으로 도포하는데 시간이 달리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쫓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를 권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두운 색을 여러분들 탈색을 할 때는 전체를 발라야 될지 부분을 발라야 될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블랙으로 염색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고객이 한 염색을 한 지 1년 정도 지났으면은 블랙을 한 부분은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2cm 정도는 고객님의 본인 머리일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탈색을 하면 다르게 빠지겠죠? 여기는, 그쵸, 블랙에서 뺐기 때문에 레드 계열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브라운 계열로 빠질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위쪽에 신생모 부분은 여러분들 어떻게 빠질까요? 그렇죠, 노랑 오렌지, 옐로우 오렌지 계열로 빠지고 다시 또 탈색을 하면은 옐로우 계열로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의 컬러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어두운 컬러를 하신 분들을 뺄 때는 내가 어느 특정 부위를 정확하게 도포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12cm를 떼고 나머지 블랙한 부분만 탈색을 하겠다, 그리고 흰색모 부분은 염색약으로 맞추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경계선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겠죠. 그 이유는 모발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모발이 우리 모발 전체에 골고루 존재하는데 어떤 모발이냐에 따라서 성장의 속도, 그리고 자라나는 속도, 그리고 같은 한 달이 지나도 똑같은 1cm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발의 성장 속도는 각각 모발 5만 개에서 10만 개에 달하는 모발 각각의 생명에 따라서 달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블랙한 부분만 골라서 도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골라서 잘 도포한다. 이게 이론적으로 맞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를 두피를 떼고 도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두피를 떼고 도포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은 두피 부분은 남아 있겠죠. 그죠? 두피 부분 남아 있을 텐데 이렇게 탈색을 진행했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는 옐로우 오렌지가 나오고 아래쪽은 붉은색 계열로 빠지거나 브라운 계열로 빠질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컬러의 격차는 크지만 이 옐로우 오렌지 부분은 굳이 한 번 더 빼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레드나 브라운으로 빠져서 내가 희망하는 것만큼 빠지지 않은 부위가 있다면 그 부분만 두 번째 탈색해서는 도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바르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제를 조금 더 듬뿍 과도하게 넣어서 두피는 빨리 나오고 밝게 나오기 때문에 부드럽게 탈색을 진행하는 게 좋겠죠. 자, 아래쪽에서 한번 정리를 더 해드리면은 우리가 탈색이라는 거를 할 때 모발 손상을 동반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전처리를 철저히 하자. 그리고 뿌리 떼고 나머지 부분을 전체를 도포했었을 때 보통 2, 30분 정도가 지나면은 희망하는 만큼 빠질 확률이 높다. 그때 두피 쪽을 연결하고 이때 두피 영양제를 조금 더 많이 넣어두자. 블랙이나 어두운 컬러를 염색을 하는 경우에도 두피를 떼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도포하는 거는 똑같지만 필요하다면 덜 빠진 부분, 기염모 부분을 한 번 더 빼줄 수 있다. 그리고 뿌리 쪽을 도포할 때는 같은 방식으로 도포를 해야 부드럽게, 그리고 너무 쫓기지 않으면서 고객이 너무 따가워하지 않으면서 탈색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탈색 잘 바르는 방법, 그리고 탈색제의 성분, 그리고 산화제의 비율 등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또 재밌는 염색에 관한 이야기, 탈색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오프라인에서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뭐 개인 특강, 소규모 특강, 단체 특강을 받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전화번호로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